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의 방송장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또다시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런 공개망신을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직후 2인 체제에서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방통위의 박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임명처분 무효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박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당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박문진 이사로 선임한 바 있는데요. 이에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 기존 이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의 찬성만으로 이뤄진 이사 선임안 의결은 위법 위헌적이라며 법원에 새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방통위 쪽 제출 자료와 신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희는 5인 체제로 정상화된 방통위에서 여야 추천위원 합의로 새 이사들이 선출될 때까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재구실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공영방송 장악의 불법성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또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으로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법원은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기관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밝힌 입장 그대로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여당 측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박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현 정부가 만든 겁니다.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해와 놓고 이를 정상이라고 포장한 게 누구입니까?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임기 만료 등으로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이 됐으나 야당과의 갈등 속에 후임자 추천과 임명이 미뤄지면서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 구조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방통위가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뒤 후임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2인 체제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권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임된 것인데 반해 이번에는 임기 만료 이사들의 후임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재차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것은 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당신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주장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끝까지 지키려는 그 2인 체제, 법원에서 거듭 이것을 꼬집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통위법엔 대통령 지명 2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 일반 결정을 내려왔죠. 이게 대체 어딜 봐서 정상입니까? 이 정부는 툭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멀쩡히 존재하는 법을 두고 본인들 멋대로 법을 왜곡해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법을 지켰는데 왜 자꾸 우리를 막느냐는 개소리를 하고요. 지금 방통위 행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왜 부정적이겠습니까? 국민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아닌 자신들이 멋대로 만든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으니 그런 겁니다. 게다가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본안 소송에서까지 박문진 이사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동안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주요 결정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정부가 2인 체제 방통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한국방송 경영진 교체와 YTN 민영화의 정당성,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으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심판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금 방통위는 한 곳뿐만이 아니라 제한 곳까지 불사할 분위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싸움은 끝이 안 날 겁니다. 도대체 본인들이 욕먹을 짓을 해놓고 욕을 하면 왜 욕을 하냐고 화를 내는 건가요?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항고가 아니라 법의 취지를 살리는 5인 합의제의 복원입니다. 8개월이 되도록 방통위 합의제를 복원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딜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까? 지금도 방통위와 여당은 2인 이상 위원회 요구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된 규정을 정족수는 2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맥상으로 볼 때 최소한의 회의 소집 요구권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금 국민과 야당, 그리고 사법부까지 비판했습니다. 인정을 못하는 건 정부 여당들 뿐입니다. 언론 장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전에 본인들 뒤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수까지 이들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말입니다. 언론 장악을 주도한 적이 있는 후보자, 전문성이 전혀 없는 후보자, 뒤틀린 언론관을 갖고 있는 후보자,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는 후보자들을 윤 대통령은 어떻게 했던가요? 국민과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기어코 자리에 앉힌 게 윤 대통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려하고 예상했던 그대로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론 장악을 위해 모든 걸 개박살을 내놨습니다. 이래놓고도 언론 장악이 근거 없는 프레임이라는 건가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